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2024년 3월 자동차 판매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이오닉 5, EV6, 토레스 EVX 이런 차들 판매 안 된다고 난리 쳤던 것 같은데 지난달 대비해서 1000대씩 늘었습니다. 야, 1000대씩? 테슬라 모델 Y는 무려 5934대! 아니 뭐 국산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입차 중에서 국내 1등입니다. 만약에 이거 국산차라고 해도 10위권 안에 드는 거예요. 전기차 인기 없다며. 전기차 망했다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에 약간 노란불 정도 켜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판매 대수가 무려 15%나 감소했어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는데 약간 불길하네요. 2024년 3월 국산차 시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 3월 국산차 전체 판매량을 살펴보죠. 12만 360대. 야, 이 정도면 뭐 많이 팔았나? 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3월 대비하면 판매량이 무려 14.6%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판매량이 좀 적었는데 그래도 그건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 확정 안 됐으니까 전기차는 못 팔았고, 그리고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거 생산해야 되는 아산 공장 이거 공사 때문에 문을 닫았잖아요. 소나타 그랜저 빠지면은 여기서 그래도 몇만 대 빠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판매량이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면서 그래서 지난달은 어느 정도 납득했는데 근데 3월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판매량이 감소했을까?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기사들을 보면요, 최근 불경기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얼마나 불경기길래 그래? 우리나라 물가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요, 농축산물 물가가 무려 11.7% 올랐다고 합니다. 2월에도 11.4% 올랐는데 또 오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 중에서 농산물을 보면 20% 올랐다고 하는데 사과를 빼서 보면 88.2%. 88.2%면 뭐야? 사과 2배 뛰었어? 배 87.8%. 사과 배의 가격은 기록을 시작한 게 1975년인데 그때부터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사과배가 비싸게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감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킬로그램당 평균 3.92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감자가 제일 비싸다. 감자, 사과, 바나나 등등 모두 세계 1등으로 제일 비싸. 와,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GDP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35위 국가인데 왜 감자가 1등이야? 왜 사과 1등이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서민 경제하고 직결되는 건데 식료품 가격은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 어떻게 사요? 당연히 신차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문제되는 건 지금 20대 이하 젊은이들의 자동차 구입량입니다. 자동차 구입 비율이 4.4%.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한 4년 전만 해도 7.2% 정도 됐어요. 그때도 심각하다고 했는데 4.4%면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산다는 건데 야, 이건 너무하지 않나? 예전에는 그래도 20대한테 야, 너 돈 벌면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랜저 사야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 벌면 뭐 할 거야? 비트코인? 테슬라 주식이나 살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이제는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일본의 뒷공무니를 너무 바짝 따라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지금 20대 자동차 판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운전면허 취득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그런 일이 벌써 10년 전에 벌어졌어. 근데 지금 우리한테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건 자동차 업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 판매량을 놓고 보면 그런대로 괜찮아요. 15% 빠질 수도 있지 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다 중장년층이야. 중장년층은 경제 기반이 좀 탄탄하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도 그런가 보다 라면서 사는데 20대는 경제가 조금만 나빠지면 이 영향을 너무나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선 20대가 바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20대가 자동차를 사려면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즐기려면 그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걸 자동차에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제공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대가 살만한 차가 뭐 있어? 스타일리시하고 가격 저렴한 차, 뭐 IT 연결이라든지 뭐 신기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차, 이런 것들 지금 너무 없잖아. 게다가 가격이 또 너무 올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차 생각해보면 경차 빼면은 아반떼 정도인데, 아반떼가 2,200만 원부터거든요. 와, 너무 비싸죠. 저렴하고 스타일 좋은 차, 이런 게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전기차만 보조금 주지 말고 첫 차를 살 때는 조금 할인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우선 브랜드별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6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꼴찌 6등은 어떤 브랜드일까? 6위 쉐보레입니다. 2003대. 아니, 쉐보레 트랙스 나오고서 한 번도 꼴찌한 적이 없었는데 4위까지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작년에 트랙스가 월 3,000대 넘게 계속 팔아주면서 인기가 꾸준했는데 이제는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차 효과도 많이 줄기도 했고요. 뭐 그것도 그건데 지난달에 25일부터 6일 동안 공장이 정전됐다고 해요. 그래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판매량이 줄었구나. 아니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기엔, 공장이 왜 정전돼? 공장이 정전되면 어떻게, 자동차 공장인데 자동차 공장 정전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왜 큰일 나는 거냐면, 자동차의 나머지는 괜찮아. 이런 시설은 그냥 벨트가 가다가 멈추는 거잖아. 문제는 도장 공장이에요. 도장 공장에 지금 여기다 퐁당 담궈야 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여기서 녹아 있어요? 계속 이걸 저어주고 계속 온도를 유지해줘야 돼. 교반이라는 걸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걸 멈추게 되면 이 페인트 공장에 있는 모든 페인트를 다 빼내고 클리닝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자동차 노조들이 항상 데모할 때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는 게 이 도장 공장입니다. 그래서 도장 공장에 모여가지고 도장 공장을 놓고서 시위를 해요. 내 말 안 들어주면 이 도장 공장 멈춘다, 이러면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거 멈추면 너무 큰 손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자동차 공장이 정전으로 6일 동안이나 멈출 수 있나? 이거 너무나 큰일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GM은 공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죠? 그런데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쉐보레 곧 신차가 나오거든요. 콜로라도 풀체인지가 나오는데요. 요거 디자인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쉐보레가 어댑티브 크루즈 너무 기대되고요. 엔진도 다운사이징이 됐어요. 그래서 연비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고 첨단 기능도 훨씬 더 많이 갖췄다고 하는데, 이 신형 콜로라도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코녹스 전기차, 이코녹스 EV가 나온다고 하는데 요것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이 많이 밀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과연 우리나라에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5위는 르노코리아입니다. 2039대. 11개월 만에 2,000대 넘는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1년 만에 탈꼴찌를 했네요. 오늘은 르노 누벨바그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요거 굉장합니다. 진짜 놀라웠어요. 기존에 있었던 르노 삼성 이미지, 삼성 자동차 이미지 그냥 송두리째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벨바그라고 하면 예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새로운 물결이란 얘기죠. 영화의 신사죠. 몇몇 사람들이 작가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제 뭐 대본이고 뭐고 없어, 우리 그냥 알아서 찍을 거야 이러면서 일부러 엉성하게 찍은 거, 그런 것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엉성한 건데 그거. 어쨌든 자유로운 분위기의 프랑스 이미지를 굉장히 잘 보여줬고요. 저도 보면서 야, 이거라면은 이제 르노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엠블럼이 기존에는 태풍의 눈 로고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제는 프랑스 르노의 이런 마름모 모양, 로장주라고 하는 이런 엠블럼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관계자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노5 디자인에다가 이 태풍의 눈을 붙이려고 해봐라, 이게 붙나,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르노5가 아니고 삼성5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그런가?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르노5 같은 차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르노 엠블럼이 워낙에 강력하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이 로장주를 써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전 세계가 하나의 이미지로 한꺼번에 나갈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기아도 엠블럼을 바꾸면서 기업 이미지가 확 바뀐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르노도 아마 이번에 바뀌면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부산 모터쇼에서 새로운 자동차들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도 더 강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가서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위는 KGM입니다. 4,702대. 국내 판매가 전월 대비 무려 20% 늘었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근데 국내만 좋은 게 아닙니다. 수출 분위기도 좋아요. 튀르키예, 호주, 영국 이렇게 판매가 늘어서 지난 8월 이후에 7개월 만에 6,000대 판매를 다시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6,000대를 수출했다.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겁니다. 3위 제네시스입니다. 11,839대. 제네시스는 올해 들어서 3개월 연속으로 10,000대 넘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야 대단합니다. 제네시스는 원래 연말 연시에나 조금 팔리고 연중에는 잘 안 팔리는 자동차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1분기에 이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준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제네시스가 행사를 했죠. 뉴욕 모터쇼에서 마그마라는 자동차 브랜드를 론칭했는데요. 마그마 자, 브랜드 이름을 짓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마그마냐? 이유 색깔 이름이 마그마 오렌지거든. 그러니까 다 마그마 오렌지 색이니까 마그마라고 했다는데 약간 이름이 70년대 별명 같아. 불광동 휘발유 이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제네시스 마그마 불광동 휘발유 이게 너무 비슷한데 무슨 락그룹 이름 같아요. 뭐라고? 꽃다망토색? 야 무슨 꽃다망토색 비슷하네. 약간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마그마는 도대체 뭐냐? 메르세데스 벤츠 AMG BMW M 이런 브랜드처럼 고성능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마그마가 될 거다라고는 아직은 몰라요. 어쨌든 이름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GV60 마그마, G80 마그마, GV80 마그마. 그란 베를리네타. 야 이건 페라리인가? 어쨌든 콘셉트카 내종을 요번에 공개했는데 아마도 요번 일반 모델에 비해서 팬더 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생겨서 훨씬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워트레인도 확실히 차별화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2024년 3월 국내 1위 브랜드는 기아냐 현대냐 현대냐 기아냐. 1위는 현대차입니다. 56,665대. 2위는 49,112대를 판매한 기아가 차지했네요. 1위와 2위 차이가 1,500대 차이밖에 나지 않네요. 작년에는 기아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올해 기아 많이 사그라지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기아 신차가 많았어. 올해는 현대 신차가 많죠. 그랜저 K8 두 개를 놓고 보면 그랜저가 더 신형입니다. K8 신형은 아직 안 나왔어요. 산타페 소렌토는 산타페가 조금 더 신형이고 투싼 스포티지 비교하면 투싼이 조금 더 신형이고 아반떼 K3 아반떼가 더 신형이고. 근데 왜 구형이 더 많이 팔려? 구형인데 더 많이 팔리는 기아차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랜저가 워낙이 압도적이어서 그랜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아가 여기 가만히 있지 않죠. 기아 올해 K8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요. 스포티지도 곧 페이스리프트 나옵니다. 거기 작고 저렴한 3천만원대 전기차도 나와요. EV3가 나오는데 이건 전기차 치고 상당한 볼륨을 보여줄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팔릴 거라서 이것도 기대가 되고 올해 현대 기아 1위, 2위를 놓고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텐데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다음은 메인 코너 차량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56위는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2대. 해외에서는 이코녹스 이미 4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바뀌었어요. 이코녹스는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것이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해외에서는 4세대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비해서 우리가 세대가 하나 늦죠. 당연히 4세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3세대가 워낙 안 팔려서 아직은 4세대 출시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코녹스 3세대랑 4세대를 같이 만드나? 이게 4세대 나오면 3세대 단종해야 되는데 같이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언젠간 4세대로 바뀌겠죠. 연말에는 이코녹스 전기차 나온다고 하니까 그 차가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55위는 현대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4대. 어이 어떻게 소나타가 4대밖에 안 팔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나타 택시가 다 단종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고 완전히 끝난 것 같고요. 그럼 중형 택시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중국에서 소나타 롱휠 베이스 모델을 가져오는데 이게 소나타 뉴라이즈 대비해서 휠 베이스가 70mm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열 거주 공간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소나타라고 하고 그랜저만 해. 대단히 좋은 거 아닌가? 차로 유지 보조 기본으로 들어오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들어옵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이런 기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뭐야? 사실 기존까지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니면 뭐 HDA 그런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줄여준다 이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앞에 차가 있으면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운전 보조라고 하기는 조금 좀 섭섭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기존 소나타 뉴라이즈 대비해서 가격이 4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2,480만원 이래도 되나?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택시에 비해서 중국에서 만들어 온 택시가 400만원이 더 비싸다. 택시 운전사들한테 제공할 만한 저렴한 가격의 택시를 좀 주셔야죠. 이건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럼에도 이렇게 파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랜저, K8, 아이오닉 택시는 더 비싸니까.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이거 싫으면 뭐 딴 거 타시든가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유일의 중형 택시 소나타
소나타 택시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400만원 비싼 가격에. 자, 54위는 쉐보레 타호입니다. 5대. 53위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입니다. 32대. 아, 이건 너무 비싸니까 당연하죠. 52위는 KGM 티볼리 에어입니다. 46대. 51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아이오닉 5N은 사실 타보면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팔리나? 어쨌든 베이스가 아이오닉 5니까 이 차를 봤을 때 아이오닉 5같이 생겼어. 게다가 이 파란색이 뻔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N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N 브랜드의 상징을 다른 어떤 곳에다 두지 않고 색깔에다 줬잖아요. 색깔이 아닌 나머지는 그냥 모든 차가 다 달라. 공통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통일되지 않으면 N인지 몰라요. 근데 다른 어떤 메이커도 색깔을 가지고서 특정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MW M인데 M은 세대가 나올 때마다 커뮤니케이션 컬러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차가 완전히 새로운 게 뿅 나왔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컬러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게 새로운 차의 느낌이 너무 안 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이오닉 5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색깔은 기존에 있었던 N 색깔을 그대로 입히고 N 브랜드만의 뭔가 디자인적인 독특함을 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워낙 택시로 많이 팔려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택시를 내가 사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택시가 아닌 정말 독특한 N만의 스포츠카다. 이런 차들을 좀 만들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50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49위는 현대 아반떼 N이네요. N 브랜드 고생하네. 48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47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 니로 플러스라는 건 주로 택시로 팔리는 차예요. 전기차고요. 46위는 제네시스 G70 일렉트리파이드입니다. 98대. 제 후배도 하나 샀던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비싸서 그렇지. 45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118대. 44위는 르노코리아 SM6네요. SM6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요번에 르노코리아 차들을 엠블럼을 바꿔주잖아요. XM3라든지 QM6라든지 이런 차들 엠블럼이 다 이렇게 로장주 마크로 바뀝니다. 근데 SM6는 안 바꿔줘. SM6는 기존 엠블럼 그대로 쓴대요. 야, 뭐 SM6는 이미 버린 자식입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43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134대. 42위는 기아 K9입니다. K9에서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리 소문도 없이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수평형 패턴 그릴이 이번에 적용이 됐고요. 휠도 검정색으로. 조수석에는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기아 최초로. 그러면서 가격이 약간 인상됐어요. 120만원. 많이 인상된 건가? 뭐 굳이 이걸 인상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K9을 이렇게 인상했는데도 가격이 G80 시작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아 K9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이고 굉장히 크고 멋있어요. 오, 부유하신가 보다. 기아 임원인가? 이런 느낌 살짝 들잖아요. 그리고 엔진도 6기통 엔진 들어있고, G80은 2.5L 엔진 4기통이 시작차니까 그래서 오히려 K9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가성비로 따지면 K9은 가성비 수준이네. 41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175대. 요번에 회장님을 위한 렉스턴 서밋을 출시했는데요. 가격이 6,050만원입니다. 와, K9보다 더 비싸요. 4기통 디젤인데 이렇게 비싸도 되나? 근데 정말 큰 변화가 있냐면 그 정도는 아닌데. 40위는 기아 EV9입니다. 183대. 39위는 제네시스 G70이네요. G70은 반년째 단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 200대 수준입니다. 근데 뭘 모르시는 말씀. 아니, 후속이 있어야 단종을 하지.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그걸 그만 만들 거 아니에요. 지금 후속 모델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플랫폼, EM 플랫폼을 통해서 차세대 모델을 내놓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70의 후속 모델은 전기차가 된다. 사실 후속 모델이 전기차 되고 가솔린을 중단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마칸이잖아요. 마칸도 후속 모델이 전기차로 나왔고 지금 기존 가솔린 마칸은 단종됩니다. 박스터도 후속은 전기차예요. 카이맨도 전기차입니다. 심지어 911도 하이브리드로 나온다고 해요.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시대, 요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후속을 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38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268대. 넥소 보조금이 올해 어마어마하죠. 국고 보조금이 2,250만원, 거기에 서울시 보조금이 1,000만원. 그래서 보조금이 3,25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 차 실제 가격이 6,950만원짜리 차인데 시 구매 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3,700만원. 완전
완전 싼 거죠. 그래도 안 삽니다. 보조금 많이 받는 게 그게 뭐 정부한테 내가 돈을 받는다는 그 기분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차 가격이 중고차로 팔 때 6,950만 원에서 시작하냐? 그렇게 되지 않고 중고차로 팔 때는 이미 보조금을 받은 3,7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깎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사서 돈 벌었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예전 같으면 보조금 많이 받으니까 산다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수소 충전소 자체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전국 다 합쳐서 지금 274곳인데 서울에는 겨우 9곳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승용차를 몰라고 하나. 물론 상용차라면 얘기가 다르죠. 상용차여서 물류센터 시작하는 부분에 수소 충전소가 있다. 그리고 부산 쪽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지만 승용차를 수소로 한다. 요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상황에서 내년에 새로운 넥소를 또 개발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넥소 개발할 때가 아니죠. 현대가 지금 차만 내놓는 게 아니라 이 수소 충전에 대해서도 뭔가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37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283대. 36위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298대. 35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네요. 352대. 전달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꽤 늘었어요. 294대 늘었다고 하네요. 오, 이렇게 인기가 늘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전혀 아니고요. 원래부터 한 달에 300대는 팔 수 있는 차인데 보조금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보조금 이제 지급되면서 판매량이 껑충 올랐고요. 이런 올라간 판매량 계속 유지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34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416대. 33위는 KGM 티볼입니다. 539대. 32위는 제네시스 G90 715대. 대단히 잘 팔려요.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G90을 보시면 뭐야 저 녹색 번호판이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녹색 번호판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녹색이네? 그 회사 오너신가봐? 뭐 이런 느낌. 오히려 어떤 브랜드는요, 보가나인 같은 경우에 카니발을 이용해서 이걸 하이리무진으로 개조해서 아주 최고급으로 만들거든요. 가격이 8천만원, 9천만원, 1억도 합니다. 그런데 한 8,400 정도 되면 소비자가 어떻게든 금액을 더 올려서 꼭 녹색 번호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요. 녹색 번호판을 받아야지 멋있는 거래. 야, 세상 뭐 이렇게 되나? 녹색 번호판 대체 왜 만든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창피해야 할 거라며. 근데 지금 G90 작년하고 지금하고 판매량이 똑같습니다. 법인 번호판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애초에 법을 이 번호판 색깔을 바꿔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에 기대겠다고 하는 법이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걸 조장하면 어떻게?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얘가 세금을 안 냈어? 그럼 세금을 내게 해야지. 법인에다가 세금 혜택을 주지 말아야죠. 애초에 법인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모두가 세금 다 내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법인이라고 왜 혜택을 줘? 혜택을 안 주고 받을 건 다 받고 그래서 서로 평등하게 그냥 만들어주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이걸 왜 저 사람 얼굴에다가 마치 잠재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얼굴에다 써놓겠다는 얘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참. 31위는 르노코리아 QM6입니다. 860대. 30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917대. 니로는 인기가 예전 같지 않네요. 작년에는 매달 1500대 수준 판매량을 보여줬는데 올 들어서는 900대 정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건데 셀토스가 워낙 잘 팔리고 내년에는 셀토스 하이브리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니로 이대로 가시나요? 29위는 현대 아이오닉6입니다. 936대. 아이오닉6는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830대 정도 상승했습니다. 야, 아이오닉6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마도 보조금 확정을 기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오닉6는 따지고 보면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가격도 200만원 이하했어.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더 많이 줘.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6는 가격 대비 상품성에서 아주 우수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초반에 택시로만 안 팔렸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고급화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아이오닉6 잠수함 패치라도 기대해봅니다. 28위는 르노코리아 XM3입니다. 1058대. 잠깐만, 내가 XM3라고 했나요? 이제 XM3 아니죠. 르노 아르카나입니다. 앞으로 르노 이 엠블럼도 로장주 엠블럼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잠깐만, 뒷모양 보면 예뻐. 아니 예쁘잖아. 이게 이름하고 로고만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차처럼 보여요. 실제로 조금 바뀌긴 했네요. 이 램프가 약간 검정색으로 틴팅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나아졌다. 이렇게 나아진 만큼 판매량에서도 반등이
이뤄질지 궁금해집니다. 27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1145대. GV70은 전달 대비해서 판매량이 650대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대리점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곧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내 디스플레이가 GV80이나 G80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다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제네시스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훨씬 멋있어지니까 이건 사시지 말고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6위는 기아 EV6입니다. 1275대. 전달 대비 판매량 1120대 증가했습니다. 역시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렇게 판매량이 급등할 수 있네요. 자, EV6 페이스리프트 모델 곧 나오게 될 텐데 이거 아주 괴팍하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로 이 스타맵 시그니처 제대로 들어가서 아마 최신 차종 같은 느낌을 물씬 풍길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소렌토 같은 차를 보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려도 많았거든요. 야, 저건 좀 오버 아니냐? 라고 했는데 요즘 길에서 보면 예뻐. 카니발 예뻐요. 예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예쁘더라고. 야, 이게 디자이너의 힘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EV6도 대충 만들지 않았겠죠. 당연히 멋지게 만들었을 걸로 기대됩니다. 25위 KGM 토레스입니다. 24위 기아 모닝, 23위에 또 KGM 토레스입니다. 이번엔 EVX. 아니, 놀라운 일입니다. 토레스 가솔린보다 토레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려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지금 토레스와 토레스 EVX 가격 차이가 1000만원도 채 안 나거든요. 1000만원 차이인데 보조금 받으면 정말 몇백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같은 가격이면 난 전기차 라면서 전기차를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달려보면 토레스 EVX가 훨씬 정숙하고 훨씬 잘 달리고 등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토레스 EVX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토레스 EVX는 전기차 택시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힘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2위는 기아 K3입니다. 1460대. K3는 이제 단종되기 직전이죠. K3 단종되고 그 자리는 그럼 뭐가 들어가냐? K4 들어가냐? K4 이렇게 생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이 차를 국내에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다. 국내에 좀 팔아주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국내에는 EV4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K4가 더 예쁜 것 같은데. 21위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1485대. 트랙스 출시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이제 1년이구나. 초반에는 3000대 넘는 판매량, 이걸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와, 이게 정말 GM을 먹여 살리는구나. GM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토레스로 미끼를 던졌으면 그 다음에 다른 차로 계속 이렇게 잡아 먹었어야죠. 근데 이걸 못하고 토레스만 딱 그러고 나서 사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GM은 이 토레스 이후에 마땅한 후속 모델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20위는 기아 레이 EV입니다. 1520대. 전달 대비해서 700대 정도 상승한 판매량을 보여줍니다. 야, 레이 EV 지금 사상 최다 판매를 기록했거든요. 1520대. 그런데 레이 EV는 지금 주문하고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 EV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아마도 생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계속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레이 EV가 특별히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모카가 사서? 아니, 모카가 산 차들은 다 성공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9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810대. 전달 대비해서 1589대를 더 팔았습니다. 아이오닉 5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와, 물론 국산차 중에 1위고요. 수입차까지 합치면 테슬라가 너무 넘사벽. 테슬라 거의 6000대 팔았으니까 테슬라보다 한 4분의 1 팔았네요. 조금 더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인기를 끌 줄은 몰랐네요. 그 언론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 분위기도 아주 이상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기사들을 한번 보죠. 기사를 보면 전기차 인기 뚝, 전기차 인기 시들 뭐 이런 기사들이에요. 여기 보면 테슬라 전기차 단난대 판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보조금이 없는데 근데 전기차를 어떻게 팔아? 한 달만 기다리면 800만원 깎아준다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전기차 보조금 없는 그 몇 개월 안 되는 그 시간을 틈타서 야, 전기차는 망했네요. 야,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편향적이고 너무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런 얘기 나오게끔 12월, 1월, 2월 보조금 안 주고 있는 환경부도 참 답답합니다. 18위는 현대 펠리세이드입니다. 1974대. 펠리세이드 예전 인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17위는 기아 K8입니다. 2016대. K8은 조금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페이스리프트 기대해봅니다. 16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2395대. 코나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16위 꾸준히 가고 있네요. 15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123대. 스타리아가 이제 하이브리드도 새롭게 등장했거든요. 스타리아 인기 15
5위니까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리드까지 더해지면 아마도 인기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10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최소한 하이브리드 모델 정도는 승차감은 조금 개선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4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172대. 레이 엄청나네요. 레이 전기차하고 만약에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8위에 올라섭니다. 야, 레이 인기가 이 정도야. 13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3442대. 캐스퍼가 레이보다 조금 더 팔아서 우리나라 경차 시장 1위를 기록했네요. 캐스퍼 대단합니다. 캐스퍼는 머지않아서 이제 전기차 모델이 함께 등장하게 되죠. 캐스퍼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아마 유럽 시장에도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에도 새로운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걸로 기대해봅니다. 왜냐면 작고 귀엽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전기차, 모두가 원했던 건 바로 그런 거니까. 이 캐스퍼 전기차로 나올 때 조금 더 공들여서 이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3524대. 투싼은 페이스리프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신차 효과가 조금 있었거든요. 아니,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스포티지하고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자동차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테리어 요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근데 왜 스타리한테 지는 거지? 구관이 명관인가? 11위는 기아 K5입니다. 3577대. 페이스리프트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네요. 길에서 K5 요즘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특히 앞모양은 너무나 내 취향이야. 너무 멋있어졌어.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판매량이 늘어난 건 그렇게까지 제 기대만큼 올라오진 못했네요. 매장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차든 매장에 가서 직접 보셔야죠. 주말에 어디 가실 때 당연히 뭐 놀이공원도 가고 뭐 여러 곳 가겠지만 자동차 전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전시장 가면 멋진 차도 있고 맛있는 커피도 주고 차에 타볼 수도 있고 시승도 할 수 있고 등등등. 그리고 혹시 압니까? 모카 보고 왔어요. 그럼 갑자기 특가 할인 이러면서 가격 확 깎아줄지도. 자, 이제 2024년 3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탑 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섰다는 건 엄청난 자동차란 뜻입니다. 어떤 차를 선택해도 나쁘지 않은 자동차. 자, 그러면 탑 10에 올라선 10위 어떤 차일까요? 현대 소나타입니다. 4074대. 전달 대비해서 2677대 증가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엄청 많이 팔았어요. 전달에 비해서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여준 차가 바로 이 소나타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았지? 그동안 안산 공장이 아이오닉 7 생산 준비하면서 가동 중단을 했었는데 이걸 다시 재가동한다 그러면서 다시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소나타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빨리 찍어서 한꺼번에 쫙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이 판매량이 2600대나 증가해서 4074대. 야, 기록적인 성과를 보여줬네요. 9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4113대. 아반떼도 판매량 많이 늘었습니다. 울산 3공장도 합리화 공사라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밀렸던 물량을 대거 한 번에 출고한 걸로 보여져요. K3 같은 경우 단종되고 K4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공개됐지만 우리나라에는 판매될 예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반떼가 이렇게 독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반떼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섭섭한 일이기도 합니다. 준중형에서 선택지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잖아. 예전 같으면 준중형 세단 시장 진짜 치열한 시장이었습니다. 쉐보레 크루즈 있었지, 르노 SM3 있었지, 기아 K3, 현대 아반떼 등등등 있었죠. 준중형이 현대 기아를 대표하는 자동차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인기였는데 이제는 SUV로 인기가 좀 옮겨가게 되면서 이 준중형 세단의 인기가 좀 시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반떼는 독식을 하면서 이런 판매량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8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4304대. 작년 12월부터 4달 연속 4000대 이상 판매를 보여주고 있네요. 와, GV80이 이게 얼마나 비싼 차인데 매달 우리나라 전체에서 8위. 와, 대단합니다. 시작 가격이 얼마냐면요, 6,930만원이에요. 풀옵션으로 사면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 지금 1억 넘는 차를 매달 4000대씩 산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부자 진짜 많다. 대단하다. 어쨌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신차 효과 톡톡히 누리고 있네요. 7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4748대. 이젠 독보적이죠. 트랙스가 좋다, 토레스가 좋다 등등 얘기 있었지만 결국에 셀토스를 이길 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잘 나왔고 워낙 고급이기도 합니다. 물론 디자인에 대해선 취향이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이 셀토스 내년에는 하이브리드 나온다니까 더더욱이 기대되는 차입니다. 6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5266대. 전달 대비해서 판매량이 무려
2,000대 늘었네요. 어떻게 2,000대가 늘어? G80이 한두 푼입니까? 시작 가격이 5,890만 원인데요. 이거 풀옵션으로 하면 8천 몇백만 원, 9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차를 어떻게 5,200대나 매달 사는 거죠? 어쨌든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지난 재고 차량에 대해서도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재고 차량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 차의 컬러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막 바꿀 수 있게 하고 보니까 요거 내 취향에 안 맞으면 선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 차량이 악성 재고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에서 자기 취향이 워낙이 좀 독특한 거 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제네시스는 그냥 재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월 생산차 얼마나 할인해주나? 7% 할인해주고, 적게는 12월 생산차 3%까지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7% 할인이면 얼마야? 10월 생산차는 8천만원짜리 차 기준으로 하면 500만원 정도 할인해준다는 거예요. 오, 제네시스 500만원 할인 괜찮지 않습니까? 또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네시스를 가진 사람이 G80을 구매하면 50만원 할인해준대요. 제네시스 가진 사람이 제네시스 하는 건 이해하는데 외제차를 가진 사람이 제네시스 하면 50만원 할인. 이 프로모션을 윈백 프로모션이라고 하던데, 아니 왜 윈백이지? 네, 아무튼 잘 돌아왔어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현대차 탔다가 다른 브랜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네요, 웰컴,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외제차는 어디까지 외제차야? 최근에 스파크 타는데요, 이런 것도 되나? 외제차 아닌가? 국내차와 외제차를 구별하는 이런 마케팅이 조금 촌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아니 왜 자꾸 외제차 그래? 뭐하러 그런 걸 구분해? 그리고 환경보도 그렇지, 국내차 외제차 구분해서 뭐 외제차는 절대 뭐가 안 되고 뭐 이것도 좀 요즘 같은 자유무역 시대에는 좀 촌스럽습니다. 자, 5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6,100대. 아산 공장이 정상화되면서 그랜저 인기가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랜저 판매 이전에 떨어지면서 당연히 기사로도 나왔죠. 그랜저 판매 꼬꾸라졌다, 그랜저 망하냐,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근데 당연히 그랜저 망하지 않았죠. 아산 공장 시설 공사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량이 떨어졌던 거고요. 이게 정상화되면서 그랜저 인기가 일부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랜저가 신차 효과가 거의 이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랜저를 위한 뭔가 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4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736대.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앞두고 있는 거 모르세요? 아니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나? 아, 페이스리프트랑 상관없이 하든 말든 어쨌든 나는 스포티지 사겠다. 알겠습니다. 스포티지의 인기 상당하네요. 3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7,643대. 스타리아하고 카니발은 얼핏 비슷한 차로 느껴졌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네요. 스타리아는 아무래도 짐차의 이미지 빨리 벗어내야 될 것 같고요. 카니발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3위의 자동차로 올라선 걸 볼 수 있네요. 카니발이 이번에 하이브리드 판매도 꽤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의 파워트레인 모두 다 만족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잘 만들어져서 여기 하이리무진이라든지 아니면 보가나인 같은 특장 업체의 자동차로도 잘 판매되기 때문에 판매량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그다지 없어요. 다른 메이커 입장에서도 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라는 걸 좀 인식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르노 같은 경우도 해외에 보면 시닉도 있고 에스파스도 있고 이런 MPV 시장이 있고 마스터버스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팔아줬어야지.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라든지 등등등 이런 해외에 있는 미니밴들 국내에 들여와서 잘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잘해줬어야지. 이런 걸 가장 잘한 회사가 바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가 알파드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카니발이 채워주지 못하는 고급 MPV 시장을 제대로 파고들었어요. 볼보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차가 이제 나왔거든요. EM90이라는 차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에 가서 보고 왔던 리오토의 메가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차인데 아이오닉 7 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젠 아이오닉 9이 되려나? 그리고 스타리아 닮기도 했고, 겉모양에서는 뭔가 이거 표절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 럭셔리해. 진짜 와, 이렇게까지 럭셔리하게 만들어도 되나 하는 정도로 럭셔리해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와, 그럼 큰일 납니다. 지금 기아는 카니발이 이게 무주공산, 카니발에 대항할 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카니발이 이 정도 팔리는 거고요. 지금 세계 시장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럭셔리한 자동차들이 꽤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차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MPV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이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거야? 결국에는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카니발 좀 더 나은 품질로 좀 더 나은 자동차로 업그레이드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4년 3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단 2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대 산타페 그리고 기아 소렌토입니다. 완전 신형 자동차로 태어난 현대 산타페 아니면 페이스리프트를 한 기아 소렌토, 이 둘 중에 어떤 차가 더 많은 판매를 거뒀을까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야, 올해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소렌토 저력 엄청납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점은 현대 산타페 이젠 디자인도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기능에서나 뭐 여러가지 면에서 조금 더 최신차, 조금 더 좋은 차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3열 공간에서는 넘사벽의 공간을 보여주거든요. 그럼에도 소렌토가 계속 1등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타페 지금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부 모델을 미국으로 그리고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물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월부터 미국에서도 산타페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아마도 국내 물량을 좀 더 배정받을 수 있어서 아마 국내 판매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게 되네요. 어쨌든 소렌토 산타페 지금 판매 대수만 놓고 볼 수가 없는 차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종은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하이브리드 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같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주문하면 8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인기 아닌가? 우리나라 물량 더 많이 뽑아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요번에 중국에 가서 여러가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살펴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 기능 도입이 너무 많아요. 뭐 온갖 기능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풀체인지고 뭐고 간에 그냥 차가 한 해에 나오는 동안 올 초에 나온 차하고 올 말에 나온 차하고 너무 달라. 1년 안에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해도 자동차 회사가 남는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연식 변경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크롬 좀 둘렀어요. 크롬 둘렀으면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100만원 인상,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크롬이 뭐야, 디스플레이를 이따만한 걸 박아놓고 천장에다 디스플레이 또 박아놓고 뭐 이런 것들을 잔뜩 하고서 가격은 그대로, 이런 식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가 더 좋긴 하겠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믿고서 사라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더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자동차들은 뭔가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왜 자꾸 갖다 붙이나? 그거 안 갖다 붙여도 팔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 때문인데요.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으로 계속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은 또 낮출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원리일 텐데,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보면 어떻습니까? 90% 넘게 현대 기아가 독식하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 지금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 아닌가.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자동차들을 빨리빨리 내놔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현대기아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브랜드들 많이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좋은 차를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가져와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상품,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